많은 환자분들께서 틀니가 좀 저렴하고 익숙한 치료법이다 보니까 이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거든요. 이게 점점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틀니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은 치과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해결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틀니가 유발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치과 이재민 원장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틀니를 떠올리시면 밥 먹는데도 별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틀니를 오래 썼을 때는 분명히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틀니를 오래 쓰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틀이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사실은 치조골이 내려간다 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틀니를 오래 쓰면 이 치조골이 내려앉는 이유는 틀니가 계속해서 잇몸을 통해서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조골에 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 뼈에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뼈가 더 빠르게 주저앉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니를 잡아주던 그 잇몸 아래에 잇몸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틀니를 더 이상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게 틀니를 오래 썼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틀니는 마모나 변형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틀니의 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틀니가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틀니는 무거우면 잘 떨어지고 빠지겠죠.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적 부드럽고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플라스틱 소재는 쓰다 보면은 잘 닳아지고 깨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틀니를 오래 쓰게 되면 한 번쯤은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위생 문제인데요. 틀니가 은근히 세균들이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덕지덕지 세균막이 분튼 이 세균 덩어리 틀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 덩어리 틀니를 쓰시게 되면요, 일단 냄새도 나고 잇몸이 자꾸 붓고 아프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뼈가 주저앉는 것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 문제도 간혹 생기게 되고요. 네 번째는 씹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치조골이 내려앉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틀니라고 해서 모든 틀니가 입안에서 똑같은 힘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젊고 싱싱한 입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틀니가 잇몸뼈와 잇몸에 잘 걸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틀니를 오래 써가지고 잇몸과 잇몸뼈가 내려앉아서 평평하게 되신 분들은 조금만 힘을 가해도 틀니가 움직이고 빠지기 때문에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똑같이 틀니를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틀니가 씹는 힘이 훨씬 더 약해지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 가장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노인형 얼굴이 돼요.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드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에 보이는 이 입술과 얼굴 피부는 사실 안쪽에 잇몸뼈의 지지를 받거든요. 근데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잇몸뼈가 주저앉게 되면서 얼굴 피부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보기 싫고 늙어 보이게 되는 게 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 얼굴 관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셔서 불편함이 오신 분들은 과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치료는 역시 임플란트를 적게 심고 틀니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고정식 치아를 만들어드리는 프라치 치료입니다. 틀니를 오래 썼는데 자꾸 빠지고 불편하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입틀이 다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틀니를 오래 쓰셔서 그런 건데요. 이분께 틀니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임플란트에 고정이 되는 프라치 치료를 해드렸고요. 이게 입안에 들어가셨을 때 모양을 보시면은 이 입술도 프라치는 이렇게 잇몸 부분을 재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툼하게 입술 부분도 많이 주저앉지 않고 보다 더 젊어진 외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기존의 틀니가 빠지고 놀던 부분이 임플란트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식사하기도 좋으시고 전체적으로 많은 만족을 하셨던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약간 입술이 안으로 좀 들어가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입안의 사진을 보면은 앞니 두 개만 놔두고 이제 틀니를 오래 쓰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니 두 개 빼고 나머지 부위에 잇몸뼈가 다 안으로 말려서 주저앉으셨던 경우죠. 그래서 이분도 프라치를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예산 문제로 아래쪽만 프라치를 하시고 위쪽은 이제 전체 틀니를 하셨지만 보시다시피 안모가 개선이 많이 되고 또 편안하게 자신있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오래 쓰셔서 입틀이 주저앉으셨다고 해도요, 최소한의 잇몸뼈만 있으면 프라치는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 틀니를 더 이상 쓰지 마시고 프라치 치료를 받으셔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도 좀 개선하시고 식사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니를 오래 써오셨던 분들이라면 비용 때문에 계속 틀니를 오래 가져오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건데요. 이제 프라치가 분명히 틀니에 비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프라치 치료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틀니들이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틀니가 안 좋다 이야기를 하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안 되시는 분들 틀니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제가 가끔 보면은 본인께서 분명히 이제 프라치를 하실 만한 환경이 충분히 되시는데도 틀니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틀니를 계속해서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타깝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이제 계속해서 찍고 있는 거고요. 틀니는 쓰다 보면 치조골이 내려앉으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틀니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덧대주는 이제 첨상, 개상을 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 한계가 있고요. 뭐 떨어지면 깨지고 뭐 센 거 물면 떨어지고 이빨이, 이런 수리를 하고 재치료를 해야 되는 빈도가 프라치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게 이제 틀니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틀니를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20년, 30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틀니에 들어간 비용이 프라치 비용보다 훨씬 많은 경우를 저는 충분히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프라치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프라치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0년, 20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한 번에 하는 프라치가 여러 번 하는 틀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은 치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꼭 양쪽을 다 프라치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제 제한이 있고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양쪽 턱 중에 먼저 아래턱만 프라치를 하시고 위쪽은 틀니를 쓰시다가 위쪽도 프라치로 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한쪽만 프라치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비용이 부담이시면 그런 치료법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쪽 턱만 프라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았거든요.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니가 당연한 치료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혹시 뭐 임플란트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도 한 번쯤은 저희 치과에 오셔서 한번 진단받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